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조그만 자리에 옮겨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제목을 달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덕수형입니다. 한덕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젊은 층에서는 요즘 덕수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요. 덕수형 너무 멋있더라. 덕수형 참 괜찮더라. 이번에 보면서 강단 있고 뚝심 있는 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코를 하는데요. 저쪽에서는 덕수형을 욕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대에게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덕수형이 영어로 트럼프와 이야기하는 장면도 멋있었고요. 덕수형이 영어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그리고 트럼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덕수형이 잘 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전쟁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 반 윤석열의 체제 전쟁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 식구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와 바깥에서 싸우고 있을 때 집에 식구들이 내 편을 안 들면 되게 서운하죠. 예를 들면 내가 바깥에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집에 식구가 네가 잘못했네. 또는 나는 중간편. 나는 시어머니와 와이프 중간편. 중립은 없습니다. 갑자기 중도 그러는데요. 저는 중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바로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헌재 앞을 지키는 의원들이요. 이제는 각각 자기가 원하는 캠프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참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갑자기 쓸쓸하다는 갑자기 대한민국에 지금 대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말씀하세요. 대선이 시작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각자 자기 캠프에 들어가느라고요. 이제 정치나 정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네. 이게 원래 이게 한탕 하는 자리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시냐면 대선이 시작되면 본인이 초기에 인발부에서 어떤 특정 후보 진영에 들어가서 그 후보가 어떤 당의 후보가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면 네. 그건 뭡니까? 1등 공신, 창업 공신 아닙니까? 그럼 이 창업 공신이 되면 적게는 저희 청와대에도 들어가고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기관에 여러 요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공행상으로 자리가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라든지 자치단체장 출마라든지 또 이런데 네.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초기에 이 리스크가 있을 때 먼저 이렇게 투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누가 이번에 될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고르는 건데 마치 뭐랑 비슷해요? 경마장에서 말에 그렇죠? 배팅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반국가와의 체제 전쟁, 거기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이번 우리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요 아주 충격적인 거 하나 갖고 왔어요. 빠뜨렸었습니다. 이걸 뉴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43번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43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김만배 2심 무죄 준 판사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던 날 기뻐하라라고 글을 남겼대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 판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자, PD님 이 판사 이름, 이 기뻐하라 글 남긴 판사 이름이 뭔지 기사 중에서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었어요. 왜냐면 그날은 경황도 좀 없었고 그리고 그날은 이리저리 별로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래에 좀 글을 좀 볼 수 있게 올려. 예. 네, 밑에 보면은 판사 이름이 있습니다. 자, 박판사라고 나오네요. 지나갔습니다. 자, PD님 제가 드린 사진. 박광서 판사네요.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드린 사진
페북에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페북 사진.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랐어요. 페북 사진에 페북에 자, 이 판사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법원이 보이네요. 네, 법원이 있고요. 또 그 안에도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람 친구들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팔로워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 명단 공개해주세요. 우원식, 박범계, 임은정, 이재명, 그죠? 네, 또 그 다음 장면 보여요. 제가 지금 캡처 떠왔어요. 추미애, 그죠? 네, 그리고 또 떠주세요. 또 뒤에. 법륜스님도 있네요. 또 뒤에. 박주민, 김동연, 네. 윤미향, 그쵸? 네, 제가 지금 다 캡처 못했는데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중에 김어준 방송을 좋아한다라는 내용도 제가 그 페북 속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 페북에서 본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김만배 20 무죄 판사가 윤석열 탄핵 때 기뻐하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이렇게 판사가 정치색을 드러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렇게 상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판사가 속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좀 좌파적 성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네. 대외적으로 본인이 일부러라도 그걸 숨겼거든요. 네. 응? 우파도 마찬가지고 좌파도 마찬가지고. 왜? 판사는 공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뭡니까? 예단을 갖지 않은 존재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런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 같은 걸 쓰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저는 근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판사가 앉아가지고요. 그게 있는데 이재명 이런 사람을 다 팔로우해서 페북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저런 판사가 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유여할 생각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정말 이런 체제에서 정말 우리의 외침을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저는 원합니다. AI 판사 많이 말씀하셨는데 AI 판사로 진짜 바꾸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정말 대통령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제대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44번 뉴스 보시면 이것도 놀라실 겁니다. 44번입니다. 어제 제가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광주에 가 있는 정규재 주필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말을 했네요. 대장동 사건 기초 와르르 무너져 이재명의 거대한 거짓의 굴레 씌워왔는지도. 이재명이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 아니, 이 기사도 제가 모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저 지금 뭐 거짓의 산, 거짓의 굴레, 저거는 그 유명한 우리 조선일보 출신의 기자 우종찬. 그죠? 우종찬 기자께서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그죠? 네. 거짓에 관한 보도를 하고 문제 제기하면서 썼던 표현인데 정규재가 그 표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세상에 저 표현을 이재명이에 대한 거짓의 굴레를 누가 씌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 편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42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맨 뒤에 뉴스를 먼저 하는 건요. 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는 유승민. 자, 여러분. 홍준표. 이게요, 제가 마지막에 검색한 뉴스예요.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는 유승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댓글 달아주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1번입니다. 한덕수. 윤지령 받고 헌재 장악. 민주당이 한덕수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해. 제발 탄핵해. 탄핵하면 덕수형 선거 나온다. 자, 정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수형을 탄핵 소추하면 이번 대선에 나올 거라는 걸 민주당이 모를까요? 알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덕수형을 탄핵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그거는 뭐냐면 말입니다. 지금 이 이재명의 작전은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야, 대통령은 불소추의 특권이 있어. 불소추의 특권 안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그런 특권도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뭡니까? 전부 다 공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위헌이다. 왜 이재명이 혹시라도 대통령이더라도 왜 재판을 안 해? 이래갖고 이제 문제가 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헌법재판소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 지금 뭐냐면 보수, 진보, 중도 숫자가 원래 진보 둘이었던 게 이번에 보수 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재명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야, 무슨 소리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됐던 재판은 대통령이 돼서라도 재판 받아야 돼. 그 불소추 특권에 포함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한덕수를 탄핵을 소추를 시켜가지고 뭔가 그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대통령 돼도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윤통이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없나 진짜 그러는데요. 맞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윤통이 다시 못 나오나? 정말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대통령 이상한 사람들 뽑는 거 너무 싫다.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죽하면 후보들 오합지졸이라고 욕하겠느냐? 차라리 덕수형이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에 제가 이거는 진짜 솔직 토크예요. 정 변호사님이 한덕수 안 나오시나?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이 나이에도 있으시고 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정 변호사님이요. 그래도 그분이 제일 지금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분 나오신다고 하면 저쪽에서 신경이나 쓰겠어요 했는데 여러분 방금 봤죠? 제 탄핵 카드 만지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저는 이 뉴스 보고 확신했어요. 한덕수를 무서워하는구나. 한덕수 부인 욕망 강한 김건희 2. 제목이 왜 바뀌었지? 한덕수 출마론 때리는 민주. 제목이 이거였는데 네네. 본문종에 있을 거예요 아마. 땜빵에 불과 떴다방 후보. 한대행 출마론 때리는 민주. 그 본문 중에 욕망 강한 김건희 2 있는지 봐주세요. 아까 제목은 이거였는데 제목이 없어졌어요? 오, 이거 제목이 바뀌었군요. 아까 제목은 이거였는데 중앙일보에서 제목 바꿨습니다. 겁났나 보죠. 자, 이 있는 기사로 하겠습니다. 땜빵에 불과 떴다방 후보. 한대행 출마론 때리는 민주. 이거 제목이 바뀌었네요. 기존의 기사와 지금 나온 기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땜빵, 떴다방 후보라는 것은 전부 다 한덕수 총리를 중심에 둔 평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전에 건 뭐예요? 한덕수 부인. 근데 그 내용을 지웠네요. 김건희 2. 그러니까 한덕수 부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김건희 2, 김건희의 어머니 그랬는데 뭐 거의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명예훼손 모욕에 그냥 딱 떨어지는 수준의 그런 어떤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내용을 지웠네요. 네네. 그래서 지운 아마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일단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리하던 시간, 우리 PD님한테 보내는 시간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졌네요. PD님은 프린트까지 했는데. 내용이 없어졌어요. 부인 내용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썼다가, 중앙일보에서 썼다가 네네. 지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 한덕수의 자신 있으면 나와라. 양파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 이건 있나요? 이건 있네요. 자, 자신 있으면 나와. 양파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 정 변호사님, 이건 협박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너 나오면 이제 우리가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이 좌파들이 뭘 잘하냐면요. 이게 뻥카를 잘 쳐요. 너 나와봐.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어. 너 하나하나 해서 창피 주고 너 문제점 되는 거 우리가 다 밝힐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몇 번을 국무총리를 하고 몇 번을 장관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저분은 그냥 삶 자체가 공개된 삶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슨 검증 같은 거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민주당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나와도 아무 상관없으면 저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저런 얘기 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걸 두려워한다. 사석에서 나눈 얘기지만 제가 이제 황교안 총리랑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총리님, 당시에 2017년 당시에 홍준표나 다른 후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그때 그냥 권한대행직을 그만두고 나오셨으면 차라리 이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황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대행인데 선수가 돼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선 안 된다는 어떤 느낌들.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망문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는데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은요. 지금 아까 제가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한덕수도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왜 한덕수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사를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럼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진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후보군? 너무 답답해요.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왜냐면 속 시원하게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윤석열 이야기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외쳤던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속 시원하게 이재명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속이 시원하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간첩이 어딨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을 다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니 진짜 여러분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저 있잖아요. 답답해요. 냉면을 먹어도 속이 답답해요. 냉면을 들켜도 속이 답답해요. 그냥 속이 답답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42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홍준표가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무총리는 유승민이야. 여러분 저 뉴스 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무총리는 유승민이야. 저거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전 저거 보니까요. 진짜 속이 답답해요. 또 보여드릴까요? 33번. PD님 어디 갔나요? 우리 PD님이 기사를 올리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뭐가 인터넷에 문제가 것 있는 같아요. 겁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그냥 말로 먼저 할게요. 홍준표. 억울한 윤 기회 더 줬어요.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을 것.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을 거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습니까? 자, 이거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는 유승민. 아니, 유승민 국무총리인 대한민국을 봐야 합니까? 봐야 합니까? 자, 다시요. 근데 저기 유승민이가 국무총리 되면 아마 홍준표가 아마 머리가 그냥 다 빠질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왜요? 아니 유승민이랑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근데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 다시요. 33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을 거래요.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대. 여러분,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습니까? 아니 이분은요 유튜브도 안 보고 이분은 방송도 안 봐요. 윤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재판 나와서 내가 왜 계엄을 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그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깐족거려서 했다고요? 자, 정 변호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이 깐족거려서 한동훈이가 깐족거려서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사실은 모욕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윤 어게인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죠? 이걸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많은 국민들을 사실은 비웃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홍준표는 속으로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설명하는 걸로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계몽이라든지 아니면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체제 전쟁이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는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을 거야. 여러분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엄의 요인은 물론 뭐 한동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민주당의 그쵸 국회 독재잖아요. 그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서 지금 생긴 문제인데 갑자기 뭡니까 깐족거리는 한동훈 거기에 반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 증거 가져왔습니다. 24번 기사 먼저 보여주세요. 어제 제가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셔서 리얼하게 제가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24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게 PPT 띄워봐. PPT 띄워봐. 그리고 PPT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PPT 2장 화면 가져왔습니다. PD님 올려주세요. 그래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봅시다. 제가 PPT 2장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장은 검찰 모두 진술이라고 되어 있는 PPT입니다. 이게 어제 재판에서 사용됐다고 하는 검찰 모두 진술. 제가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PD님. 검찰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어제 재판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PPT를 검찰에게 띄워봐 라고 했고요. 그거 띄워봐라고 했던 PD님 지금 올라가나요? 네. 띄워보라고 했던 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2025년 4월 14일 피고인 윤석열 제1회 공판 이렇게 해서 검찰 모두 진술인데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저 내용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24년 11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을 준비했다. 자,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다고 하죠? 정 변호사님?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네. 자, 근데 아까 홍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33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검찰이 만든 브리핑이었어요. PPT였어요. 홍준표는 한동훈이 깐족 끓여서 계엄했다고 합니다. 뉴스도 안 보십니까? 아니 뉴스도 안 보십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4번 뉴스입니다. 덕수형이 지금 나오려고 하니까 박찬대가 한대행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 전행이 윤 빼닮아. 여러분 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윤 정신을 개성하는 건 그러면은 박찬대가 볼 때는 덕수형입니까? 정 변호사님 빼닮았대요. 예, 박찬대의 저 발언은 사실상 한대행을 조금 밀어주는 지지 발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윤 어게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다시 대통령 이번에 나오지 않겠지만 누가 계엄까지 공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고민,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계엄이라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누가 이해하고 가고자 하느냐. 지금 한대행은 보면 사실은요, 그냥 대행으로서 그냥 국회 좀 눈치 보고 대충대충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대행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다가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니까, 그죠? 국회가 말도 안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을, 다수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를, 앞으로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까지도 장악할지 모르는 이 이재명이 이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게 두는 것은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명을 임명했잖아요. 마흔역은 임명하고 싶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마지못해 서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2명을 임명한 그런 어떤 한대행을 보면서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를 보는 거죠. 네, 5번 뉴스 보면 답이 보입니다. 뜨는 한덕수에게 찬물. 뜨는 한덕수에게 찬물. 여러분 지금 덕수형이 무서운 거예요. 뜨는 한덕수에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땜빵 주자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덕수 지금 대행은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부른다. 나와 다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서 한대행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구해다오.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6번입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는 시작됐고요. 주자들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이재명, 김동연, 그리고 김경수, 그리고 이쪽에는 저기 한동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철우,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지금 얼굴이 나온 거예요. 뭐 누가 더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유정복 우리 저기 시장님이 빠졌네요. 네, 이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명이 일단 통과돼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은 4명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분 김문수 돼야 됩니까? 한동훈 돼야 됩니까? 이철우 돼야 됩니까? 그리고 홍준표 돼야 됩니까? 나경원 돼야 됩니까? 안철수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판단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심평이 올망졸망 도토리 형제 같은 국힘 후보들. 이재명은 안 돼 외쳐봤자. 근데요. 이거 너무 비하하는 말 아니에요? 올망졸망 도토리. 그래도 대한민국 후보, 국민의힘 후보인데 올망졸망 도토리가 뭡니까, 정 변호사님? 아, 그러게. 심평 나가면은 저기 먼지 처리를 해도 보일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뭐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나름 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심평이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냐, 심평 변호사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이너스적인, 네거티브적인, 엔티적인 반전선, 이런 거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삼국지 연의에 맨 처음에 동탁을 정벌하자고 해서 원소를 중심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요. 연합군을 만들어. 근데 결국 막 지죠. 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 겉으로는 동탁을 척결하자, 동탁을 끌어내리자 이러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맞는데 왜 이재명이 안 되는가가 더 중요하죠. 왜 이재명이 안 되는가.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윤 어게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당국과 세력들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공유하면 그럼 뭡니까? 오합지졸이 아니라 확실한 연합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과 손절해라. 윤석열을 내보내라. 윤석열이 없어야 선거 이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판사. 김만배 무죄 준 판사 누군지 보여드렸죠. 제가 그래서 증거를 갖고 와서 딱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 하기 싫어서. 김만배를 무죄 준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좋아했는데 그 판사의 페북을 들어가 봤더니 이재명, 추미애 다 판사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지금 8번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과 범보수 중 최소 격차래요. 지금 후보가 아닌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 최소 격차인 거예요. 자, 9번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한 출마 촉구 지지율 뒷받침되면 결심할 것.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충 분위기를 보면 한 15명 정도? 그죠? 가 홍준표한테 갔죠. 그죠? 그리고 한 10여 명이 나경원 의원한테 갔죠. 네. 그죠? 그리고 의외로 김문수 우리 장관 캠프에는 현역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어디 갔냐? 지금 박수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54명이 됩니다. 근데 잘 아시죠? 몇 명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 그 가운데 절반이 한대행이 출마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여론조사에 들어갔을 때 몇 프로 나왔어요? 2% 나왔죠. 그랬는데
최근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다음으로 지금 2등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 8점 몇 %에서 다른 그 외의 다른 후보들은 다 이미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도 대선 출마를 결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수영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방금 그 기사 밑에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박지원이요. 또 초치기 시작했어요. 한덕수 부인 무속에선 김건희 어머니급. 이 이후로도 한 못 나와. 이 박지원은요.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한덕수가 아닌 한덕수 부인까지 경계하면서 다시 무속 스토리. 그러면서 이 이후로 한 못 나와까지 떠들고 있는데요. 10번입니다. 한덕수랑 박지원이 되게 친했던 건 알고 계시죠? 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데. 마치 부인을 잘 아는 것처럼 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10번입니다. 한덕수 차출론? 내란 세력과 결별 못한 국민의힘의 한계. 여러분 지금 이 문구 한번 보세요. 이 문구 보면요. 한덕수를 무서워해요. 한덕수를.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번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한덕수 경선 안 나와. 그런데 주자들은 영입설 견제. 그러더니 13번에서 한동훈이요. 지금 주가 조작? 아니 이런 얘기 왜 한 거예요, 정 변호사님? 예, 한동훈은 참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그 검사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주가 조작. 여기서 말하는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아마 지지도 조작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례를 누구로 들었냐면 김문수 전 장관을 들었어요. 아니 김문수 장관이 국민들한테 관심도 없었던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중간에 막 여론조사를 하니까 지금 1등으로 나오잖아요. 전체 보수파 진영에서는. 야 그거 작전한 거야. 작전. 그죠? 응? 그때 작전 안 했으면 어떻게 김문수가 지금 1등 하겠어. 마찬가지로 야 이거 작전했는데 김문수 해보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작전에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가 조작 얘기를 굳이 여러 비유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주가 조작에 비유하면서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을 얘기하는 한동훈의 속마음은 뭡니까? 김건희 여사를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떠올리면서 부정적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의도로 저는 주가 조작이라는 비유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께서요. 한동훈을 그렇게 이뻐했대요. 진짜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데요. 정말로 15번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1등 주자 김문수는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반 이재명 텐트를 칠 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표현을 윤석열 대 반윤석열 텐트를 칠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 장관이 경선이 끝나면 윤석열과 반윤석열 체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선명한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막 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또 다른 표현으로 경선이 끝나면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반국가 세력의 싸움이 있을 거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빅텐트를 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대선이나 이런 큰 선거를 하면서 엔티적인 개념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방식은 속으로는 이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 반 이재명의 핵심이 뭡니까?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 사람. 그죠? 범죄 경력이 4개나 있는데 본인이 검사를 사칭했던 사람. 재판을 받는데도 뭡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갖고 자기는 재판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재판받으라고 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죠? 자기의 원칙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치주의의 관점으로 오면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너 누구니? 하면 난 누구야?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너 누구니? 하면 나 유여해입니다. 넌 누구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너 누구니? 나 보수주의입니다. 너 누구니? 저요? 형법 전공했는데요?
너 누구니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너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난 누구라고 해야 되는데요. 17번입니다. 방첩사 개헌 문건 공개로 나를 닦은 해킹 메일이 북한 소행이었다. 간첩 있네요. 그 북한도 있네요. 자, 개인정보 지금 탈취당했대요. 이른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했죠. 정말 싸우다 보니까 나만 제일 맨 앞에 있었네요 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저 아까요. 사실 수업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거 뭐지? 나경원 의원 사진이 왜 이래? 18번 뉴스입니다. 굴복하지 않을 것. 나경원 드럼통 들어간 이유는 저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저 사진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저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드럼통 속에 진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사진 좀 작게 해서 보여주세요. 네, 정 변호사님 소개해주세요. 예, 저 도대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지? 아니 왜 저기 우리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왜 저런 말을 쓸까라고 사람들이 다 이게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퍼포먼스는 아주 성공한 퍼포먼스다. 그런데 저 내용이 뭐냐면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답니다. 근데 그 신세계예요. 나쁜 X가 드럼통에 사람을 집어넣은 다음에 시멘트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섞어갖고 그 드럼통 채로 바다에 버리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대표 주변에 뭐 여러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을 하고, 그쵸? 이런 점들, 그죠? 그러면서 반대 세력을 그 영화처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아마 매장해 버릴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남자보다 낫잖아요. 그럼요. 진짜 열남자보다 낫고요. 저 잘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옛날에 그 나경원 의원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요. 옛날에는 그냥 좀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였으면 이제는 여전사로 변하신 모습. 그리고 지금 저기에 들어간 저 모습 뿐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는다. 저렇게 쓸 수 있는 말. 솔직히 이건 대놓고 얘기할게요.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는 유승민. 그리고 아까 누구야?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을 것. 그거보다 훨씬 멋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여러분 이 뉴스는 소개하고 갈게요. 19번인데요. 이국종 잘 아시죠? 외상학과 교수로 논문한 분인데 이분이 저 아까 뉴스 검색하다가 이건 또 뭐야? 제가 아까 글자를 잘못 본 거예요. 입만 터는 문재인 놈들로 본 거예요. 제가 문재인 놈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저는 문과 놈들이 아니고 문재인. 문재인. 문씨 놈들로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대로 본다고. 그래서 제가 이국정이 웬일로 문재인을 욕해? 그랬거든요. 잘못 본 기사였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문과 놈들이 해먹는 나라래요. 정 변호사님 우리도 문과인데. 저도 문과인데요. 대한민국에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법조인이잖아요. 사법시험을 합격한.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요번에는요 절대 법조인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법조인이 돼서는 안 된다. 나경원도 법조인. 나경원도 안 돼요. 나경원도 법조인이잖아. 이재명도 안 돼요. 이재명도. 웃겨요. 홍준표 안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적어도 요번에는 저는 대한민국에 법조인이 대통령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쪽 후보도 중에서도 저는 절대 이 법조인 출신은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윤 어게인을 제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법조인의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저게 제 눈에는 입만 터는 문재인 놈들이 해먹는 나라로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놈들이 해먹는 나라, 저분이 왜 저렇게 맞는 얘기를 했지? 하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문과놈들이에요. 저도 욕먹은 거예요. 문과놈들. 네, 저희 문과놈들입니다. 네, 문과놈들은 땅바닥에 길이 셀 때도요, 줄자 들고 가서 길을 재는 문과놈들입니다. 어쩌라고요? 이국정 교수님 좀 좋아했는데, 어쩌라고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도 문과, 한동훈도 문과, 홍준표도 문과, 나경원도 문과, 김문수도 문과. 안철수? 안철수? 지금 안철수 미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안철수랑 지금 김문수 두 사람 정도 남네요? 법조인 아닌 사람은? 아니죠. 문과잖아요. 문과놈들이니까 김문수도 문과놈이죠. 아니,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저 제 주장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저 사람 얘기하면 이과 출신이에요. 그럼 안철수만 남기네요. 안철수만 남네. 저쪽에도 없네. 아이고 참나. 순간 얘기하다가 화나네요. 자, 그런데요. 20번입니다. 이재명이요. 참, 여러분, 이재명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후원금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국민 덕에 검은 돈 없이 정치합니다. 에라이! 진짜. 여러분, 제가 많은 범죄자들을 봤는데요. 많은 범죄자들을 제가 봤는데, 범죄자들이요. 지들이 범죄자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야, 진짜 보면 딱 국민 덕에 검은 돈 없이 정치하겠습니다. 저 정도는 돼야죠. 지금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왜 대장동 그 범행을 저질렀나요? 대충 다 짐작하시잖아요. 그쵸? 이재명이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이재명이 말입니다. 국민 덕에 검은 돈 없이 정치를 해왔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는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한 총리도 그렇고 또 다른 후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 좌파들 동영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절을 내려오시면서 환한 모습으로 웃고 내려오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애국시민들과 악수하고 손 흔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요. 애들이 꼬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제 재판을 보고도 꼬르륵 넘어갔대요. 그렇죠. 계속해서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21번입니다. 저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이재명 책 낸 국방대 교수 감찰하니까 정권 바뀌면 복수하겠대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국방대 교수가 이재명 책을 그 안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복수. 정 변호사님 짧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방대 교수니까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재명의 조직이 주관한 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관련된 책들을 냈다.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가라고 해서 내부 감찰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재명 정권 잡으면 니네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관련자들 모두 잡아들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22번입니다. 이재명 대선일에도 재판 잡혔대요. 네. 근데 이거는요. 예. 판사가 이제 재판을 어떻게 잡냐면요. 날짜가 있으면 그 다음 달 첫 번째 주, 예를 들면 4월 첫 번째 주에 했다. 그러면 뭡니까? 네. 한 달 또는 두 달 후에 첫 번째 주 같은 요일 날 잡아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늘 무슨 재판을 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6월 3일로 잡은 거예요. 어쨌건 재판이 많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하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잡았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아니 나중에 사정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죠.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공휴일이잖아요. 네네. 판사가 이날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실수한 거죠. 자, 재판부도 이재명 눈치를 보는가 등등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요. 25번 뉴스입니다. PPT 띄워놓고 혼자 82분 발언한 윤석열. 보다 못한 재판부 5분 내로 정리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82분을 발언하도록 뒀구나. 예. 근데 참 대통령께서 저는요. 좌파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상. 자, 재판부관이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가 이제 5분 이내로 정리해 주세요. 이러면 열의 9은요. 5분 안에 정리를 하거나 거의 거기에 맞춰줍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변호사는 아이고 5분 갖고 좀 부족하니까 시간 좀 더 주세요. 윤 대통령 그랬더니, 충청도예요? 예. 알아들었다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이, 저기 변호사 가만히 있어. 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5분 이내에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또 20여 분간 얘기를 하셨대요. 네, 여러분 그래서 26번 뉴스 보면요. 평화적 계엄이란 이야기를 93분간 어쨌거나 했는데 뒤에 글자 한번 보실래요? 궤변만. 무슨 말인지 자기들은 듣기 싫었다는 얘기죠. 경향신문이죠. 그렇죠? 네, 27번 뉴스 보실래요? 26년간 검사 생활 했는데 격앙, 검, 피고인이라 부르겠다. 모욕 주고 싶은 말들을 지금 다 기사화하고 있는 거예요. 28분 보실래요? 손동작, 격앙된 목소리로 82분 셀프 변론. 근데 왜 자꾸 시간이 다르냐고요. 아까는 93분 했더니 이번에는 93분간 셀프 변론. 고소장, 난장. 원래 어제는 42분이었다가 82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93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9번입니다. 비공개 특혜 논란 의식했나 재판 공개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공개하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원래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네.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공개 재판을 하면 그걸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개 재판하면 저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좀 넓은 법정 좀 해. 대법정. 소법정 하지 말고, 중법정 하지 말고, 사람이 적어도 한 300~400명 들어올 수 있는 대법정에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진짜 실력. 찐 실력. 누구하고 붙어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하고 붙어도 토론할 수 있고, 누구하고 붙어도 이 상식도 좀 풍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말도 좀 우아하게 하는 사람, 좀 품위 있게 하는 사람, 이제 싸구려처럼 말하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진짜 속이 답답하다니까요? 30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초보 뽑아서 3년 망해. 윤석열에게 선을 쫙 그었대요.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 자, 정 변호사님, 정치 네. 초보 뽑아서 3년 망했대요. 아니, 홍준표랑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되게 다정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홍준표가 나이도 많지만 사법연수원 검찰 다 선배잖아요.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정치 초보 뽑아 3년 망에 굳이 저 얘기 할 필요 있나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억울하게 당했지만, 자, 탄핵이 옳았냐, 그렇냐, 그건 우리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튼 억울하지만 탄핵을 당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탄핵 얘기하면 안 되죠. 31번입니다. 나는 용산 안 가. 집고 나면 청와대 복귀 구상. 와, 진짜 김치국물 잘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되게 좋은 말을 하나 배웠었어요. 근데 잘 안 쓰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조우불장이에요. 조우불장. 아침에 내리는 비는 길게 가지 않는다. 아침부터 설쳐되면은 길지 않다. 까부는 것은 길지 않게 간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말로써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32번입니다. 전 이 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32번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부자에게 사치할 자유 주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여러분 설명 좀 해주세요. 부자에게 사치할 자유라는 저 표현이, 저는 그 대통령 후보는 시대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시대 정신을 정확히 알고 시대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홍준표가 나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자, 부자에게 사치할 자유를 주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까? 저는요, 보수 우파들도 저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자에게 사치할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 아니, 부자가 지 마음대로 돈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인 거죠. 전 진짜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33번입니다. 아까 했던 뉴스죠. 한동훈이 깐족 끓여서 계엄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반국가 세력과 대책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깐족거려서 계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초보다, 정치 초보가 대통령이 돼갖고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비아냥거리더니 지금은 뭡니까?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계엄을 한동훈이가 깐족거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계엄을 한 그런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홍준표 씨가 대선 나가는 거 좋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나를 대선에서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본인이 가진 시대정신과 비전을 이야기를 해야지 왜 저 억울하게 저렇게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까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네, 34번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요. 대하빌딩이라고 있어요. 전 처음에 세우빌딩인 줄 알았는데 대하빌딩이 뭐 명당이래요. 선거인 명당. 그래서 거기에 김문수, 유정복 34번 뉴스입니다. 김문수, 유정복, 한동훈, 홍준표가 다 거기 모여있대요. 그런데 저 위치 가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서로 앞방 밑에서부터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다 만나겠죠. 아무튼 선거의 명당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귀신같이 또 저 명당에 다 모였습니다. 35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유승민이요. 국민의힘을 탈당 가닥이래요. 아니 탈당 가닥하지 말고 나가라고요. 근데 더 웃겨요.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형성 등 고민하지 마. 아직 안 나갔어요? 근데 아니 뭘 고민한대요? 탈당 소식 들으니까 너무 저는 기분이 좋은데요. 진작 사실은 뭡니까? 징계해야 될 사람인데. 네. 아무튼 그런 와중에 37번입니다. 아유 우리 김문수 장관님 또 이 말을 해서 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은 물론 유승민, 이낙연, 오세훈을 끌어안겠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은 물론이고 유승민, 이낙연, 오세훈. 근데 이낙연은 왜 끌어안으시고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이 암탉도 아닌데 왜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준석은 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가 많이 했는데 반명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우리가 오히려 반윤석열 세력들과의 싸움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유채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뭉칠 것인가라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건 누구와 뭉치냐는 얘기는 무엇으로 뭉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뭉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응? 국회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권력 분립의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 이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바로 계엄을 선포한 그 윤어게인의 정신을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저 가운데서 자 이준석이 동의하겠어요? 동의하지 않잖아요. 아니 모두를 끌어안으면 차라리 이재명을 끌어안으세요. 응? 이준석은 아니라니까. 유승민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낙연은 어때요? 이낙연은 뭐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낙연도 아닐 걸로 보이고, 오세훈 정도는 세모니까는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오합지졸을 모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분과 이유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 기차에 그 깃발 아래 우리들이 모일 때 그래야 비로소 뭡니까? 이재명을 이겨서 결과로서의 반 이재명 전선이 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왜 자꾸 이게 맨날 끌어안으라 그러고 맨날 품어라 그러는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은 김정은 끌어안을 수 있어요? 아니 이재명 끌어안을 수 있어요? 끌어안을 걸 끌어안아야지. 폭탄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탄을 끌어안으면요. 그걸 자폭한다 그래요. 무슨 가미가제해요? 아니 무슨 맨날 끌어안으래요.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맨날 그놈의 끌어안는다는 얘기. 뭘 맨날 끌어안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답답해. 김문수 장관께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같아요 하고 외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왜 워딩이 이러냐고요.
속이 너무 탑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지금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난 뒤에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김문수 외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때 꼿꼿했기 때문에 외치는 건데 갑자기 왜 암탉 문수가 되려고 하냐고요. 암탉 문수. 다 끌어안을게요. 내가 다 품을게요. 알닭들 이리 오세요. 거의도 그리고 까마귀도 까치도 다 품을게요. 아니 품을 게 없어서 이준석을 품고 왜요? 한동훈도 품지? 여기 한동훈은 왜 없어? 한동훈도 품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걸 보면 되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자, 그런데 39번입니다. 저 이런 사람들 다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종선 대전시의원 대선 후보 내면 안 돼. 근데 신기한 거 대전시의원이 말하는 걸 왜 기사 내주죠? 대선 후보 내면 안 돼. 왜 본인이 그런 얘기하죠? 저게 해당 행위예요. 해당 행위. 맞아요. 재미난 게 뭐냐면요. 네. 탈장 수순을 밟을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누가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거 왜 저런 소리 하고 나오는? 아니 뭔가 지금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해서 대선 후보 내면 안 돼 이러면서 서포트라이트 받은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뭐 민주당 가겠죠. 아니 보내버리세요 저런 사람. 자 40번 뉴스입니다. 맞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극우회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나오면 북한이 조기 퇴진 지령 내릴 것. 근데 왜 극우회로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지금 누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극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탄핵시키라고 지령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직무와 관계돼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할 때 비로소 탄핵 사유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시켜 이건 뭡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쫓아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북조선에서, 북한에서. 그런데 누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갔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세력들이 민노총에서 그 민노총 감첩들이 지금 지령받은 내용들에 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확인됐지 않습니까? 자 41번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자 적합도 김문수 19.3, 한동훈 14.0, 홍준표 10.0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 사람이 삐까삐까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얼굴 있습니까? 네, 정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예, 네 번째가 이제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을 텐데요. 나경원이 7.7%, 안철수가 7.4%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나경원이냐, 안철수이냐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나경원 선배가 파이팅해서 꼭 4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후보 결정은 세미파이널 준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승전은 따로 있습니다. 뭐가 있냐? 바로 2016대 대선에서요. 아무도 당선될 거라고 예상되지 않았던 노무현이 그렇죠? 후보가 되고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해창 총재를 앞장선 다음에 그걸 끝까지 유지해서 당시에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요 한덕수 총리 반드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하나 있을 때 이재명 하나 우리는 국민의힘 후보 플러스 한덕수 해서 둘이서 단일화 논의를 막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거기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요? 홍준표 윤석열 정신을 이어받아라 그런 댓글이 있어서 기사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31번입니다. 아니다. 30번. 정치 초보 뽑아 3년 망해. 윤에게 선근 홍준표. 네. 자꾸 안아라, 끌어안아라, 따라가라 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우리가 암탉집 되겠습니다. 네.
구전 녹삼 오늘 안 주고 녹삼 광고만 있네. 구전 녹삼은 없습니까? 네, 광고 멘트 하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 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애국녹용 구전녹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싸다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의 국내산 최고급 홍삼, 국내산 약재 등을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만든 이 제품은 가족이나 친지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아투TV를 통해 특가 세일을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 문자 보내시면 바로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명한 우리 편, 선명한 우리 대통령, 선명한 반국가 체제와 싸울 수 있는 선명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내일도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